원피스 1166화의 제목은 새로운 이야기들로, 챕터는 전장에서 쓰러져 있는 록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로저와 가프는 이미 전장을 떠난 뒤였지만 그들의 공격을 받은 후에도 록스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록스는 땅바닥에 누운 채 로저와 거프에게 도망치라며 너희가 죽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중얼거리면서 마지막까지 의지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때 갈링, 소머즈, 마피가 록스에게 다가오고 갈링은 말없이 검을 들어 록스의 몸을 찔러버리는데, 이 공격이 결국 록스의 마지막 순간이 되고, 록스는 숨이 끊어지기 전에 로저와 거프에게 나의 폭주를 막아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조용히 생을 마칩니다. 이후 장면은 가벨리 사건의 마무리를 보여주며 뉴게이트, 린린, 카이도, 시키 같은 인물들이 짧게 스쳐 지나가고 가벨리 섬 전체가 외부 공격이나 무기 없이 그저 자연적으로 가라앉듯 바닷속으로 침몰해가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한편 로저는 치료를 마친 뒤 오로 잭슨호로 돌아오는데, 그때 배 안의 보물 상자에서 작은 울림이 들리고 로저와 선원들이 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환하게 웃는 아기 샹크스가 들어있었으며, 이 장면은 필름 레드 특전권에서 보았던 구도와 완전히 똑같이 연출되죠. 한편 록스의 적단 해산 소식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엘바프에서는 하랄드가 인간 마을을 파괴하던 거인을 막아세우며 분노 섞인 주먹으로 거인을 쓰러뜨리는데, 하지만 하랄드는 평화를 바라던 자신의 목표 때문에 록스를 도와줄 수 없었던 게 아니었을까 걱정하고, 그러니 앞으로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모든 거인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또한 당시 로키의 과거도 드러나는데, 로키는 록스를 세계를 파괴하는 신 니카라고 믿고 록스의 적단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록스는 자신은 세계를 파괴하려는 신이 아닌 세계를 정복해 바꿀 생각을 가진 해적일 뿐이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로키는 혼란에 빠지죠. 장면은 마린포드 지하 감옥으로 전환되고 드래곤은 감옥에 수감된 채 가프를 마주하는데, 가프는 감옥 열쇠를 드래곤에게 던져주며 이때 서로의 감정이 간단히 대사로 드러납니다. 드래곤은 거프에게 해군을 그만둔다고 말하며 아버지를 혐오한다고 말하는데, 이에 거프는 알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 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엘바프 해안에서는 하랄드가 배에 오르기 전 자신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작별을 구하는데, 하랄드는 이다와 야를에게 마음을 정했다며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걸 여기에 전념할 생각이라 전하고, 하이루딘과 로키에게 너희는 모두 내 아들들로 서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하랄드가 거인을 공격한 사건이 와전되며 하랄드가 폭력적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하랄드는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마린포드로 가서 해군과 세계정부에 말하겠다는 결심을 하죠. 이렇게 하랄드는 해군과 세계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부디 제 말을 들어달라며 마린포드 앞에 서게 되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엄청난 결단을 보여줍니다. 하랄드는 자신의 뿔을 스스로 뽑아내고 피에 젖은 얼굴로 무릎을 꿇은 채 해군과 세계정부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거인족의 과거를 모두 사죄하죠. 이렇게 하랄드는 지난 1000년 동안 일어난 일을 속죄하고 거인족이 저질러온 모든 실수들을 사죄하고 평화를 향한 저의 맹세가 진심임을 증명하고 싶다며, 이제 엘바프의 아이들이 더 이상 누구를 해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속죄할 기회를 달라 부탁하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노예가 돼도 좋다고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무의 차갑고 어두운 눈이 클로즈업되며 다음 전개를 암시하는 불길한 분위기 속에서 원피스 1166화가 끝이 납니다. 이번화에서 록스의 죽음과 함께 갓벨리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갓벨리가 바다에 가라앉으면서 갓벨리가 스릴러 바크라는 가설은 힘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최근 공개된 게코모리아의 떡밥들로 저는 아직까지 갓벨리가 스릴러 바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갓벨리 회상 에피소드에서 게코모리아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 비슷한 아이가 갓벨리에서 보였고, 게코모리아 또한 당시 12세로 이 아이와 나이도 어느 정도 맞았다는 점과, 최근 야마토 표지 연재에서 게코모리아가 웨스트블루 출신이지만 와노쿠니 링고에서 자랐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떡밥들로 하나의 가설을 세워보면, 게코모리아는 웨스트블루 갓벨리 출신으로 갓벨리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갓벨리에 천룡인들의 인간 사냥이 일어났고
게코모리아는 갓벨리 사건으로 인해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갓벨리와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지우려는 세계 정부의 눈을 피해서 폐쇄적인 국가인 와노쿠니로 이주해 링고에서 자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코모리아가 갓벨리 출신으로 갓벨리 사건에서 쿠마의 능력을 보았기에 스릴러바크의 칠무였던 쿠마가 등장했을 때 게코모리아가 쿠마 내 능력 정도는 알고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갓벨리가 게코모리아의 고향이었기에 바다에 가라앉은 갓벨리를 끌어올려 자신의 해적선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 보였죠. 또한 이처럼 스릴러바크가 갓벨리였기에 게코모리아는 갓벨리에서 죽은 것으로 추측되는 간지, 길버스터, 캡틴 존의 시체를 얻어 좀비로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와노쿠니 링고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마의 시체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는 갓벨리가 스릴러바크라는 떡밥을 포함하여 스릴러바크 에피소드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스릴러바크에서 고대 거인족 마이노즈가 사슬에 묶여 있었던 장면은 고대 거인족의 피를 이은 로키가 엘바프 아담나무에 묶여있는 장면과 비슷했고, 게코모리아가 고대 거인족의 힘을 이용하려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무도 거인족의 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또한 게코모리아의 악마의 열매 능력과 이무의 능력 또한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 게코모리아의 능력은 상대의 그림자를 빼앗는 능력으로 그림자를 빼앗기면 본체의 존재를 약하게 만들고 본체의 행동도 그림자를 통해 조작 가능한데, 이무의 능력 또한 도미 리버시를 통해 상대의 정신과 자아를 뒤집어 상대가 점점 자기 자신을 잃고 조종당했죠. 이뿐만이 아니라 게코모리아의 능력은 그림자를 주입하면 상대를 좀비로 만들 수 있는데, 이무 또한 도미 리버시를 통해 상대를 악마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무와 게코모리아의 능력이 비슷하기에 오다 작가는 루피의 몸에서 게코모리아의 능력인 그림자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세턴의 몸에서 이무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장면을 비슷하게 연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릴러바크 에피소드와 엘바프 에피소드가 평행 이론을 가지고 있고, 게코모리아가 세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신의 계곡 갓벨리를 자신의 해적선으로 만든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이무 또한 과거에 신의 나라로 불렸던 루나리아 일족의 나라를 빼앗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갓벨리인 스릴러바크가 자유롭게 바다를 이동할 수 있는 섬인 것처럼 신의 나라 또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섬으로, 이무가 얻은 신의 나라는 하늘을 나는 섬 우라누스로 지금 레드라인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무가 처음 등장했었던 창고가 달에 있던 비르카와 비슷한 구조인 것 또한 이무가 있던 곳이 하늘을 나는 섬 우라누스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과거 신으로 불렸던 루나리아 일족은 자원 부족으로 달에서 고대 병기 우라누스를 타고 내려온 달의 일족으로, 이후 이들은 레드라인 위에서 정착하여 살았고, 과거 루나리아 일족의 나라는 신의 나라로 불렸지만 어떠한 이유로 멸망하여 현재 이무가 이들의 나라인 고대 병기 우라노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